인생 대외사업 부문에서 일한 김하동무의 집에 가면 가정의 갑으로 귀중히 여기는 양복이 정이 걸려 있습니다. 백설같이 흰 그 양복으로 말하면 김하동무가 위대한 수령님을 몸 가까이 모시고 일생 변함없이 당의 사상과 뜻을 충직하게 받들어 나아가기를 바라시며 우리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사랑과 믿음이 어린 내복입니다. 그날은 못 잊을 1982년 5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시 당중앙위원회 일꾼으로 사업하고 있던 김하동무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70돌을 맞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이날 꿈결에도 그리운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달음에 달려온 그를 반갑게 맞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오늘 동무들에게 자신께서 몸소 마련하신 흰 예복을 안겨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흰 예복과 같이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충정심을 깊이 간직하고 수령님을 잘 모셔야 한다고, 자신께서 늘 동무들을 만나는 것도 수령님의 대외적 권위를 더 높이며 수령님을 더 잘 모시기 위해서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기대와 뜨거운 진정이 어려있는 흰 예복, 한생 지침으로 삼아야 할 장군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는 김하동무의 뇌리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대외사업부문 일꾼으로 첫 걸음마를 떼던 그날의 감격이 어제론 듯 떠올랐습니다. 그가 대외사업부문에 첫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은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였습니다. 그때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그를 나라의 대외사업부문 일꾼으로 키우시려고 대학에로 불러주시고 그 후에는 자신의 곁에 늘 데리고 다니시면서 유능한 외교 일꾼으로 키워주셨습니다. 어느 해인가 민족의 분열을 막고 적들의 교활한 두개조선 조작 책동을 단호히 짚부시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고를 바치시며 조국 통일의 대강을 마련하시던 어느 날, 김하동무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외국말로 어떻게 번역할지 몰라 할 때에도 고려라는 표현을 우리말 발음 그대로 쓰는 것이 좋겠다고 명철한 가르치심을 주신 위대한 수령님. 볼록불가담 나라들을 비롯하여 세계 많은 지도자들이 수령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위대한 수령께서는 대활동을 벌이시는 그처럼 분명하신 속에서도 아버지에게 군중대 연설문은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하고 내시바 장치는 어떻게 하고 일일이 가르쳐 주시고 군중대의 단례에는 그 누구보다 먼저 나오시어 아버지에게 사업장을 알아보시고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다고 합니다. 정말 그때 우리 수령께서 일꾼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일까지 다정히 일깨워주신 자유로운 그 모습을 영원히 잊을 수 없다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자주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이처럼 수령님의 극진한 보살피심 속에서 유능한 대외사업 일꾼으로 성장하던 1968년 9월이었습니다. 이 무렵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장군 20돌 경축 행사에 참가한 소련 당및 정부대표단과의 사업 토의를 하고 있던 김하동무는 깊은 밤 뜻밖에도 어버이 수령님께서 걸어오시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올리는 인사를 반갑게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표단 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시다가 대표단 단장이 우리나라에서의 천리마 운동에 대하여 특히 천리마란 말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시게 되었습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원래 천리마란 하루에 천리씩 달리는 말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우리의 오랜 조상 때부터 빨리 달린다는 상징적 수로로 씌워왔다고 떳떳이 일깨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김하동무는 어느 한 기회에 수령님께서 대외사업부문 일꾼들은 다방면적인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외교전을 벌여야 한다고 하시던 교시가 문득 떠올라 자책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외사업부문 일꾼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사업할 때 그 나라의 풍속과 자연 경제 부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식과 상식을 다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래야 그들과의 대화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기마동무와 일하면서 느낀 것은 자기 임무에 대한 책임감이 높고 의학 실무적 자질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로님께서 몸소 진행하시는 대활동을 오랜 기간 사소한 득템도 없이 원만히 보조해 드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진행하시는 대활동 과정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화제에 올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마동무는 사소한 득템도 없이 수령님의 사상과 뜻대로 신속 정확히 전달하곤 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만족을 드리곤 하였습니다. 이날 대표단 성원들이 알고 싶어하는 문제들을 해설해 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날 이른 새벽에는 단장과 함께 주변 농장에 나가시어 논머리에서 농장 일꾼들과 한식설처럼 농사일을 의논해 주시기도 하시고 대표단 단장에게 우리나라의 농사 형편과 주체농법에 대해 전문가 이상의 해박한 지식으로 자상히 알려주시었습니다. 기마동무는 그이의 모습을 우러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수령님이시야말로 하늘이 내신 천재 중의 천재, 위인 중의 위인이시다. 하기에 만경대 생가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여러 곳을 깊은 감동 속에 돌아본 이 나라의 당 및 정부 대표단 단장은 나는 김일성 동지의 모든 정책에 대하여 전적으로 찬동한다. 조선노동당의 자주로선이 정당하며 김일성 동지의 혁명한 용도에 대하여 광범위 선전하고 있는 것은 응당하다고 자기의 진정을 터놓았습니다. 벗들의 이런 위인 칭송의 목소리를 들으며 기마동무가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된 긍지와 자부심을 절감한 때는 비단 이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소련 형성 50돌을 맞으며 우리나라 당 및 국가대표단의 한 성원으로 모스크바에 가게 됐을 때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토록 바쁘신 속에서도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자주적인 대외 정책이 그대로 반영되도록 연설문의 문장과 표현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바로잡아 주시었습니다. 그때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기념 행사에는 사회제도가 서로 다른 세계 그 100여 개 나라 대표들이 참가했었는데 그들 모두는 우리 대표단 단장이 그런 연설에 이목을 집중하였습니다. 우리 대표단 단장이 원칙적이어도 자주적이며 반대적인 연설은 모든 참가자들이 열광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그 누가 말했듯이 정치는 정세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당시 혁명투쟁에서 도피되어서 무원칙한 평화를 설교하던 현대 수정주의자들에게 폭탄과도 같은 우리 대표단 단장의 연설은 싸우는 인민들에게 커다란 힘과 고무를 주었습니다. 하기에 그때 서방나라 신문 통신들까지도 소련 측 통역이 아닌 조선의 통역을 통하여 북조선 대표는 자주성에 대해 명백히 강조했다고 평했습니다. 기마동무는 위대한 수령님이시야말로 우리 인민뿐 아니라 온 세계 인민들이 떠받드는 위인 중의 위인이시라는 것을 가슴 뜨겁게 체득하면서 조국의 하늘가를 우러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수령님, 오보이 수령님의 권위가 하늘에 닿아 우리 당의 존엄도 우리 조국의 존엄도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 수령님의 위인적 풍모를 온 넋으로 온 피부로 절감한 것은 이때뿐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해인가 이전 유고슬라비아의 이어시프 브로주 지도 대통령이 수령님을 만나 뵙고 가르치심을 받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세계 언론은 지도 대통령이 85살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방문하게 된 것은
김일성 주석과 상봉하여 난관을 겪고 있는 블록불가담 운동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하고 이 운동의 새로운 해결책을 찾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아진다고 표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제 나름의 억측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방문의 길에 올라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 뵙게 된 지도 대통령은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한 블록불가담 운동의 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주석 동지의 고견을 듣고 싶다고 자기의 심정을 피력했습니다. 그의 얘기를 주의 깊게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제국주의는 쇠퇴몰락하고 있으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역량은 계속 장성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블록불가담 나라들의 단결을 무소화하고 있다고 명철하게 밝혀주시면서 블록불가담 나라들,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은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일시적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외래지배 세력의 원조에 유혹되거나 그들의 분열기간 책동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고 단결의 전략으로 견결히 맞서 나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블록불가담 운동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지도 대통령은 격동된 심정을 금치 못하며 김일성 동지의 말씀이야말로 블록불가담 운동에 대한 새로운 정식화로 된다고, 김일성 동지의 의견에 전적으로 찬동한다고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외국의 벗들이 우리 수령님의 위인적 풍모에 그 얼마나 매혹되어 진심으로 따르고 받들어 모시는가를 기마동무는 대외활동의 순간순간마다 한두 번만 체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자신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충직한 대외사업부문 일꾼으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자유로운 손길이 어려워 눈시울이 뜨겁게 젖어올랐습니다. 그의 한생에서 영원히 잊지 못할 1984년 4월 15일 기마동무를 비롯한 몇몇 일꾼들은 뜻밖에도 위대한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설레이는 마음 안고 영광의 그 시각만을 기다리는데 위대한 장군님께서 만면에 환하신 미소를 담으시고 그들 가까이로 다가오시었습니다. 일꾼들 모두가 크나큰 격정에 휩싸여 정중히 인사를 올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맙다고,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오늘은 우리 민에게 있어서 제일 기쁜 날이라고, 수령님께서 계시기에 동무들의 오늘의 행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동무들은 수령님의 운동을 영원히 잊지 말고 수령님을 더 잘 받들어 모시며 수령님과 당에 끝까지 충실해야 한다고 절절히 당부하셨습니다. 그날의 우리 장군님의 간곡한 당부를 영원한 생애 좌우명으로 뼈에 새긴 기마동무였기에 그는 영광의 그날을 한시도 잊지 않고 우리 수령님의 위대성을 널리 선전하는 우리 당 정책의 영원한 옹호자, 선전자가 될 불같은 일념으로 외국의 수많은 벗들을 수령님의 절대적인 숭배자, 우리 공화국의 지지자, 동정자로 만드는데 온갖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쳤습니다. 어느 해인가 기마동무가 위대한 장군님께 우리나라를 방문한 세계 각국의 수반들이 저저마다 장군님을 자기 나라에 모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이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게 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고 절절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러는 그를 정겹게 바라보시며 동무들의 심정을 알만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오직 수령님 한 분만을 높이 우러러 모시고 내세워야 한다고, 우리 수령님께서 진행하시는 대외 활동을 더 잘 보좌해드릴 하나의 생각만을 해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진정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는 사업에서 사소한 빈틈이 있을세라 세심히 보살펴 주시며 수령님께 변함없이 충직한 주체조선의 당당한 외교관으로 대외 일꾼으로 키워주신 우리 장군님이시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장군님께서는 기마동무를 늘 곁에 데리고 다니시며 뜨거운 정과 열로 극진히 보살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당의 대외사업부문 일꾼으로서의 삶을 빛내어 나가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 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버지를 만나 주실 적마다, 전화를 걸어 주실 적마다, 또 어버이 수령을 모시는 대활동 무대에 내세워 주실 때마다 건강에 대해서 늘 관심을 쑤시었습니다. 또 아버지가 불치병에 걸렸을 때에는 가능한 모든 치료 대책을 다 취해 주시고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은정 깊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전사의 삶은 언제나 수령의 믿음과 사랑 속에 빛나고 그 믿음과 사랑 속에 영원한 것입니다. 정경 수십 년 세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몸 가까이 모시고 사업하던 나날에 기마동무는 언제나 세계 속에 위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인 속에 세계가 있으며 그러한 전출 위인들의 세계에는 기슬건이 있어도 끝이 없다는 것을 삶의 고귀한 진리로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았습니다. 하기에 백두산 전출 위인들을 모시어 우리 조국의 존엄도 영예도 그토록 빛나는 것이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의 자주와 위협도 반드시 실현되리라는 것을 심장 깊이 절감한 기마동무.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을 높이 받들어 충종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기마동무를 영생의 언덕에 세워주시어 그의 모습은 우리 당 역사와 더불어 길이 남아있을 것입니다.